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해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너무 높아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기까지 하는데요.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풍경을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신랑 신부는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하객을 맞이하는 모습부터 한국어 가사로 된 축하 노래를 부르고 한글로 쓴 결혼 축하들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와 소주, K-팝 가수의 앨범을 결혼 선물로 받은 이 신혼부부는 인기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인도네시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한국과 K-팝을 너무 사랑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한국 스타일로 꾸미기를 원했다는데요. K-팝을 주제로 한 한국 결혼식 영상은 현지 한류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류 분위기를 더한 한국식 결혼이 인기라고 합니다. 종교를 중요시하는 문화 특성상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결혼식장을 한국식 소품으로 꾸미거나 한글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사진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겪어본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해 착하고 순박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꾸밈없이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우리 문화가 부러운 나머지 훔쳐서 자신들 것이라 우기려는 마음이 아닌 나는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식 결혼식을 치른 젊은이들은 선진국인 한국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에는 긍정적인 소재가 많고 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느껴지는 것은 결혼식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는 한국의 거리가 그대로 재현된 테마공원이 생겨 큰 화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 관광은 멈췄지만 한류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면서 한국 방문을 열렬히 꿈꾸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을 닮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하니 한국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서부자바주 자바섬 타식말라야 관광지구에 북촌 한옥마을을 그대로 옮겨간 듯한 모습을 한 공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북촌 마을이라는 한글 간판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곳에서는 기와집과 정겨운 장독대도 보이는데요. K-팝을 주제로 한 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공원이 들어서는 카랑르식 관광단지의 유수프 소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한국에 가지 못해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면서 홍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은 벌써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2002년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소개되었는데 특히 특유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인해 순식간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 비와 송혜교 주연의 풀하우스가 방영되면서 당시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시간이면 마치 우리나라의 민방위 훈련을 방불케 할 만큼 거리에서 모든 자동차가 사라졌고 온 거리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 드라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류에 대한 사랑도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는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을 테마로 한 리틀 서울이라는 테마 공원까지 있습니다. 대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인기는 얼마나 높은 걸까요? 각 지역의 공원들은 서로 자기들이 한국을 더 많이 재현했다며 경쟁이 붙을 정도인데요. 이번 북촌마을 공원의 건축과 디자인은 유명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맡았습니다. 5년 전에 문을 연 한국 테마 공원 리틀 서울은 명동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를 참고했다는데요. 골목에는 한글로 쓰여진 간판이 가득하고 한국을 테마로 한 다양한 식당들에서는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 치킨, 짜장면, 김밥, 닭갈비, 곱창 등 없는 메뉴가 없을 정도로 한식당이 많아서 여기가 한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헷갈릴 정도라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한식의 인기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뜨겁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의 인기로 짜파구리가 유행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유명 식당들은 짜파구리를 15만 루피아, 한화로 약 12,000원의 가격에 팔았는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하네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 수입 라면 1위는 한국입니다. 2위 중국과도 9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 라면만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라면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에도 한국 라면은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다 보니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에 떡볶이 소스를 넣어 출시해 인기리에 판매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말에도 익숙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열정적으로 배우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인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한국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쌤, 대박, 친구, 인싸, 밥 같은 표현들은 이미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한국어와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아름답고 재미있는 언어로도 유명하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부족의 공식 문자로 채택해서 사용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선 소수민족 언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구수가 7만여 명인 찌아찌아족은 부족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2009년 한글을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어는 깊게 배울수록 어려운 언어라고 하지만 한글은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을 만큼 쉽기 때문에 한글을 배운 찌아찌아 사람들은 벌써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학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권역 내 최대의 인구 규모를 가진 소비시장이자 한국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입니다. 2019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가 약 164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18조 9,4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두 국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의류, 봉제, 신발, 산림자원개발 산업 등의 제조 분야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로 진출하면서 많은 산업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제조업 내에서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컨텐츠 산업의 진출 범위가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 한류는 게임과 인터넷 컨텐츠, 음악,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예능, 드라마, 영화가 인기를 끌며 화면에 나오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식 먹방이나 소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케팅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의 첫 무대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발리의 길리 트라왕 섬의 문을 열었던 윤식당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풍경은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여유와 낭만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교류도 증가했고 현지에서 한류 인기도 더욱 열렬해졌다는데요. 문화를 수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말과 글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스스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항상 고맙다고 하는 인도네시아가 우리 문화를 더욱 소중히 아끼고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